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서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라.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 지은이는 로스 앨런헌, 옮긴이는 유지연,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살을 빼야지,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안 좋은 습관을 그만둬야지 등 더 나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 다짐하지만 이 노력은 사흘 이상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본성적 심리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용기를 스스로 깨닫도록 합니다.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혼자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용기가 변화에 실패할 경우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하고 실망해도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렇듯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변화를 가로막는 힘을 깨달았다면 다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 용기를 깨울 차례입니다. 용기 또한 우리 본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를 되찾으면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이 책은 우리가 차마 발견하지 못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우리 안의 마지막 용기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인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10가지. 1.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두려운가? 2. 나중에 해야 할 일부터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3.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게 두려운가? 4.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걱정스러운가? 5.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 부담스러운가? 6. 자신의 현재 위치를 실감하고 싶지 않은가? 7. 서투른 자신이 부끄러운가? 8. 트라우마에서 일부러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9. 인간관계가 달라질까봐 두려운가? 10. 달라질 자신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가? 지금 당신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변화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잘 나가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것이다. 어려운 요가 자세를 완벽히 해내고 불룩한 뱃살을 없애고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방구석을 벗어나 꿈에 그리던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커리어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이로써 당신은 자존감을 높이고 당신에게 걸맞은 인생을 이끌어 성취감을 맛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계획을 세운다. 일과를 계획하고 믿을 만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휴대전화의 알림을 설정하고 메일에 성과를 기록할 일기장을 사들인다.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해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돌아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지도 못했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획기적인 돌파구도 없다. 당신은 변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언이라며 해주는 말들을 듣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잘 알 것이다. 술을 줄여보는 건 어때? 먹는 걸 줄여봐. 운동을 더 하는 건 어때? 미팅 사이트에 가입해 볼래? 이런 조언들은 대체 뭐가 문제야? 왜 못해? 라는 말과 아주 비슷하게 들린다. 약간의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도 쉽게 변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보통 좋은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 역시 그렇다. 우리는 좋은 취지로 설계된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들을 접하곤 한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정해진 방법대로만 하면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변화는 설명서를 보며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변화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심리치료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변화는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쉽게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자기 개발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 방향을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물론 조언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유행하는 비법들을 따르며 생각 없는 양이 되는 것은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 없다. 정말로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목동이 되어 용감하게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야 한다. 사실 우리의 기나긴 삶에서 변화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책임이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렇게 변화는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힘겨울 뿐 아니라 스스로 움츠러들 수도 있다. 단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의 성패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불편한 사실을 거듭 깨닫게 된다. 오래된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전구 하나를 갈아 끼우려면 치료사 몇 명이 필요할까? 한 명이다. 하지만 그 전구가 바뀌기를 원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아무리 많은 치료사나 상담사를 만나고 아무리 많은 친구와 친척이 돕는다고 해도 당신은 혼자이며 변화는 오롯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혼자, 책임, 이는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단어들이다. 이런 단어들은 더 날씬해지는 방법, 더 행복해지는 방법, 더 강해지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토크쇼 인터뷰나 책들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실은 당신도 그런 단언이 헛된 약속임을 알고 있다. 개인적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변화는 어렵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변화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대부분 사람이 피하고 싶어 하는 감정과 경험을 만나게 된다.
내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불안 등 심오한 어른의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이다. 더불어 안락함, 확실성, 책임 회피, 남의 탓, 무감각한 일상의 안온함 등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감정과 경험에서 멀어진다. 주변 사람들의 친절하지만 잘못된 조언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간단한 단계별 접근법은 당장 변하기 어렵게 만드는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 힘은 당신 안의 나약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겪는 주요한 어려움이다. 결론적으로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 안의 힘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누르고 싸움에서 이길 때가 더 많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한 바람과 반드시 변해야 할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은 운동이나 다이어트, 위험한 습관 끊기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게다가 일과 사랑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거나 삶에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등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관련된 개인적 목표 또한 가로막는다. 또한 그 힘은 당신의 삶을 매우 세세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당장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고, 아이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배달 음식을 줄여야 한다고,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얼마나 수없이 되뇌었는가. 그리고 1, 2주 정도 새로운 습관을 실천하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아마 당신은 자주 그랬을 것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목표의 크기나 진지함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변화를 위한 싸움 대부분은 현상 유지가 승리하지만 그 결과는 변화의 결과보다 더 위험하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 결과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수면 상승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마지막 경고를 받았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파괴적인 습관들을 이어간다. 현상 유지가 불러올 위험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을 잘 바꾸지 않는다. 이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실 우리는 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또다시 열심히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어째서 그 모든 노력이 성공보다 실패로 끝나는 걸까? 답은 바로 현상 유지에 내재된 논리에 있다. 변할 이유가 매우 타당하긴 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할 이유 역시 변할 이유만큼 충분하고 합리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기존 방식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바람, 실패자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변화하지 못했을 때 친구와 가족을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다. 또 미처 깨닫지 못한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이유들도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설명은 이런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변화를 원하는지 냉정한 시각으로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조언을 따라 변화하는 것만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기고 현상 유지를 비합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인다.
성공을 한 가지 의미로만 정의하는 것처럼 변화를 정해진 결론으로 여기는 시각은 효과적이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는 상황의 장단점을 냉정히 판단하고 심사숙고했을 때 나타난다. 이는 조언이 전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현상 유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과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 모두를 고려해야 실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언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떤 것이든 다이어트 방법을 하나 골라보자. 그대로 따라하면 살이 빠질 것이다. 운동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해보자. 그대로 운동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습관 버리기에 대한 조언을 따라 해보자. 그대로 하면 습관이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방법만 보면 변화는 하나, 둘, 셋을 세는 것만큼이나 쉽다. 하지만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적 변화는 오직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일이다. 변화로 이어질 결정을 내리려면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어렵고도 인간적인 작업이다. 행동에 앞서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볼 것이냐, 일단 조언에 따를 것이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다. 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의 힘. 흔히 가장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자. 미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습관적 음주를 그만둔 사람들 대부분이 치료를 받지 않고 술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서 중독성 강한 습관을 버린 것이다. 심지어 혼자 술을 끊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금주를 했다. 그들은 진지하고 날카롭게 자신을 돌아보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이롭다고 판단했다. 이런 금주는 치료를 통해 술을 끊는 경우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자발적으로 술을 끊었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 타인의 조언보다는 자기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을 책임지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상담실의 전구와 같다.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화를 원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만 변화를 원하게 된다. 변화하지 않는 10가지 이유는 당신이 어떤 변화를 원하든 먼저 현재 처한 상황을 심사숙고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왜 변화에 저항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되는지 알면 더 이상 저항이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10가지로 분류된 각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특성을 찾아보자. 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 10가지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훨씬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 유지를 알면 얻게 되는 4가지 이점. 손문은 손자병법에서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라고 말했다. 이 격언은 변화를 위한 노력에도 적용된다. 내가 원하는 것, 더 건강한 생활, 더 행복한 관계, 더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아는 건 싸움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나머지 절반은 이런 변화를 좌절시키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내가 세운 장애물을 아는 것이다. 매일 똑같이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 의미 없이 똑같기만 한 사회적 관계, 만족스럽지 않은 똑같은 업무, 더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는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소 불명확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이런 이유들을 탐색해 현상 유지의 달콤한 유혹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사실 현상 유지의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원하는 변화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과 달리 수치심은 인간으로서 뭔가가 망가지거나 더럽혀지는 느낌이다. 그렇게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면 수치심을 없애야 한다. 수치심은 당신의 내면을 은밀하게 파고드는 위험한 감정이다. 마치 다른 늑대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를 위협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동기를 꺾어버린다. 넌 망가졌어. 그러니 포기해. 라고 말이다. 수치심은 더럽혀진 느낌을 비밀로 감춘 채 고립이라는 축축한 어둠 속에 숨어 자란다. 그리고 현실과 공유의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커진다. 따라서 밖으로 드러내 사람들과 함께 살펴볼 때 이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다고 하자. 상담사는 당신과 다른 참가자들에게 심상치료를 하도록 안내한다. 당신은 눈을 감고 금연에 성공한 모습을 상상한다. 성공한 날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떤 느낌일지 그려본다. 눈을 떠 다른 참가자들을 둘러본다. 그들에게서 친밀감, 즉 함께 비슷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아마 약간 들 것이다. 이 연습을 하면서 금연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생기는가? 아마 조금 생길 것이다. 상담사가 참가자들에게 금연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다. 그러자 한 참가자가 기분 좋은 첫 모금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참가자는 담배가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답한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는 절차를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담배가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참가자들은 다른 이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다. 이때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 자신을 포함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수치심을 덜 느낄 것이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드러내 공유하면 수치심이 줄어든다. 수치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좋지 않은 면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기꺼이 이야기한다. 수치심이 줄어들고 연대감이 생기면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솟는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는 문제임을 알게 되면 더 의욕이 샘솟는다.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등에서 사람들이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수치심을 일으키는 요인을 인정하는 것은 변화라는 목표까지 함께 가며 서로를 지원하는 동료 의식을 불어넣는다. 성공, 실패를 양립 관계로 이해하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당신은 변화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려고 했지만 곧바로 저항에 부딪혔다. 그리고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있다. 변화에 저항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면 저항, 즉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변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와 현상 유지는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양립 관계다.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은 사실 서구 세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다. 서구인은 흔히 깨끗한, 더러운, 성공, 실패, 아름다운, 못생긴 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우리를 둘러싼 광고들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대부분의 광고는 물건을 팔기 위해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등장시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계발서도 대부분 이런 식이다. 동서양을 구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지만 흑백 논리를 반박하고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중국 철학의 음양 개념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음양교를 보면 어둠은 빛 안에, 빛은 어둠 안에 존재하며 둘이 한데 어우러져 전체를 이룬다. 상반돼 보이는 두 힘이 서로 조화를 이뤄 발전하는 것이다. 이 음양 개념은 화가의 그림에서도 나타난다. 화가는 그림자 없이 빛을 표현할 수 없고 빛 없이 그림자를 나타낼 수 없다. 예술은 언제나 두 가지가 공존하는 프로세스다. 변화의 기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상 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를 이해할 수 없고 변화를 알지 못하면 현상 유지가 뜻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변화와 현상 유지를 전체 과정의 일부로 보지 않으면 어느 것도 깊이 이해할 수 없다. 변화와 현상 유지의 이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 변화는 더 쉽게 이루어지고 더 오래 지속된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변화를 바라볼 수 있다. 현상유지라는 병 안에는 인간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음양의 관점에서 그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아마도 당신이 바꾸고 싶은 가장 사소한 행동들을 전보다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 낸시 헤일은 더 구체적일수록 더 보편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예술 분야에 해당한다. 더불어 치료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앞으로 살펴볼 10가지 이유는 모두 같은 철학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10가지 이유 각각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룬다. 삶에 대한 책임, 혼자라는 고통,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 취약함에 맞설 용기, 희망과 신념을 위한 싸움 등 의식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고심하는 주제들을 중요하게 살펴본다. 따라서 각각의 통합적인 이해는 매우 인간적이고 지극히 실존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다. 우리 각자가 우주 먼지라는 작은 존재인 동시에 우주를 담고 있는 큰 존재라는 의미다. 우리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들은 우주적 차원의 문제인 양에 속해 있는 의미다. 개인적 변화에 대해서는 개별 행동이라는 먼지에만 집중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창조된 세계와 연결해서 당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다. 스마트폰 중독이나 정리정돈,
다이어트를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들과 연관짓는 것은 변화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인생은 심각하기 마련이며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에 다소 심각하게 접근할 때가 많다. 그런 문제들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멋지고도 복잡한 세상을 더 북돋우려면 이 사소한 문제들을 존중해야 한다. 변화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편적인 문제로 보라고 한다면 목표에서 눈을 돌리라는 뜻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제안은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나도 항상 느끼기 때문이다.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 그 순간은 마치 다트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단 눈을 가늘게 뜨고 관역에 집중해야 한다. 오로지 한가운데만을 겨냥하며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이런 접근은 금요일 밤에 바에서는 먹힐지 몰라도 개인적 변화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장담컨대 개인적 변화를 시도하면서 보편적인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더 뚱뚱해지지도, 더 못생겨지지도, 더 외로워지지도, 더 무력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자신의 인간성과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도 바뀔지 모른다. 더 넓은 시각으로 인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이를 당신의 변화 능력과 연결 짓는다면 중요한 건 몸무게나 외모,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임을,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연연하지 않는 것임을, 고독 속에서 휴식할 줄 아는 것임을, 현재 안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물론 동시에 살을 좀 빼고 싶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더 큰 문제의 일부로 변화를 바라볼 때 그 변화를 향해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현상유지의 매듭을 풀 수 있다. 현상유지가 인간적인 특성의 일부임을 이해한다면 더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비정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색의 공간에 들어가고 싶다면 변화가 반드시, 그것도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 변화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변화를 심사숙고하는 건 현상유지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변화만이 옳은 결론이고 현상유지는 막다른 길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치우치면 변화에 대해 숙고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좌우명인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를 따르려면 현상유지 역시 중요하고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숙고할 것이 전혀 없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변화를 중단시키고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힘, 즉 현상유지는 사실 당신의 적이 아니다. 현재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항상 찾아내는 자신의 한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할수록 손무의 말대로 패배를 겪는 일이 적어진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적어도 아직은 그렇다. 한 장의 설명서로 망가진 부분을 모두 고칠 수 있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하고 개입해야 효과가 있다. 이제까지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로봇의 움직임처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는 부분, 즉 당신 주변의 세상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생각하고 느끼고 자율성을 지닌 인간에게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을 제시한다. 이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사람이 점점 더 사물로 여겨지는 요즘에는 더욱 어렵다.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에 맞추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인간성을 소홀히 여기고 타인의 인간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게 될까봐 걱정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 단절되는 현상을 소외라고 한다. 브롬은 인간이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끼는 경험의 한 형태로 소외를 정의했다. 소유의 세상은 문화전쟁에서 존재의 세상을 누르고 승리했다. 그 결과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나 물건처럼 우리 자신을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영계적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일종의 집단적 기억 상실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포장에 집착하고 내용물을 소홀히 여기며 산다. 대체 이런 이야기가 개인적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소유의 세상에서 우리는 획일성과 유용성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마치 매장에 진열된 물품처럼 개인적 변화에 접근한다. 당신은 멋지고 잘 돌아가는 잔디 깎는 기계인가? 아니면 안팎으로 낡고 녹슬었는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개인적 변화는 당신이 가진 것을 새롭게 고쳐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몸, 새로운 기술, 새로운 태도, 새로운 당신으로 말이다. 당신이 바꾸고 싶은 것을 당신의 인간성과 분리된 개별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롤로메이는 이렇게 썼다. 도토리는 저절로 성장해 참나무가 된다. 어떤 헌신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사람들은 날마다 내리는 수많은 결정으로 가치와 존엄을 얻는다. 이런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통찰이다. 당신이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이 내린 결정과 그 결정에 전념하고 끝까지 실행한 용기의 결과물이다. 첫 단어를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친구를 사귀는 건 역시 용기가 필요하다. 집을 떠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직장을 얻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배우자를 찾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아이를 갖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수년 동안 해온 일에서 은퇴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존엄하게 죽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적은 용기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결정과 선택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결정과 선택은 어지럽고 두려운 일이다. 개인적 변화 목표를 수립할 때보다 의도적이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은 없다. 개인적 변화가 용기 있는 움직임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경력을 바꾸는 것,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술을 끊는 것, 체계를 갖추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운동하는 것,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 치료를 시작하는 것, 안 좋은 습관을 그만두는 것, 더욱 사려 깊은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는 것, 더 멀리 손을 뻗는 것, 아이와 더 많이 놀아주는 것, 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여유를 갖는 것에 전념할 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무력함과 절망 속에 남겨질 위험을 감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를 향해 나아가면서 필요하면 언제나 현상 유지라는 쉬운 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외로움과 책임에서 비롯된 불안을 견디기로 한다. 지금 있는 곳과 앞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 사이에 견딜 수 없는 긴장을 견딜 때 매우 아름답고 인간적인 욕구와 감정에 몰두할 수 있다. 존재라는 축복받은 차력을 조용하려는 선천적이고 신성한 열망을 실현시키는 동안 우리는 인간의 모든 혁신을 일으키는 동일한 시냅스에 따라 행동하며 모든 욕망과 갈망, 사랑을 연결하는 힘줄을 늘리고 긴장시킨다. 이런 긴장에 기꺼이 몰두할 때 완성되지 않은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진화적 충동에 이끌려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 충동을 따를 것이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변화를 원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10가지. 1.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두려운가? 2. 나중에 해야 할 일부터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3.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게 두려운가? 4.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걱정스러운가? 5.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 부담스러운가? 6. 자신의 현재 위치를 실감하고 싶지 않은가? 7. 서투른 자신이 부끄러운가? 8. 트라우마에서 일부러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9. 인간관계가 달라질까봐 두려운가? 10. 달라질 자신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가? 지금 당신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변화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잘 나가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것이다. 어려운 요가 자세를 완벽히 해내고 불룩한 뱃살을 없애고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방구석을 벗어나 꿈에 그리던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커리어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이로써 당신은 자존감을 높이고 당신에게 걸맞은 인생을 이끌어 성취감을 맛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계획을 세운다. 일과를 계획하고 믿을 만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휴대전화의 알림을 설정하고 매일의 성과를 기록할 일기장을 사들인다.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해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돌아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지도 못했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획기적인 돌파구도 없다. 당신은 변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언이라며 해주는 말들을 듣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잘 알 것이다. 술을 줄여보는 건 어때? 먹는 걸 줄여봐. 운동을 더 하는 건 어때? 미팅 사이트에 가입해볼래? 이런 조언들은 대체 뭐가 문제야? 왜 못해? 라는 말과 아주 비슷하게 들린다. 약간의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도 쉽게 변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보통 좋은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 역시 그렇다. 우리는 좋은 취지로 설계된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들을 접하곤 한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정해진 방법대로만 하면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변화는 설명서를 보며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변화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심리치료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변화는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쉽게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자기개발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 방향을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물론 조언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유행하는 비법들을 따르며 생각 없는 양이 되는 것은 자기개발이라고 할 수 없다. 정말로 자기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목동이 되어 용감하게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야 한다. 사실 우리의 기나긴 삶에서 변화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책임이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렇게 변화는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힘겨울 뿐 아니라 스스로 움츠러들 수도 있다. 단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의 성패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불편한 사실을 거듭 깨닫게 된다. 오래된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전구 하나를 갈아 끼우려면 치료사 몇 명이 필요할까? 한 명이다. 하지만 그 전구가 바뀌기를 원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아무리 많은 치료사나 상담사를 만나고 아무리 많은 친구와 친척이 돕는다고 해도 당신은 혼자이며 변화는 오롯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혼자, 책임, 이는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단어들이다. 이런 단어들은 더 날씬해지는 방법, 더 행복해지는 방법, 더 강해지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토크쇼 인터뷰나 책들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실은 당신도 그런 단언이 헛된 약속임을 알고 있다. 개인적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변화는 어렵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변화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대부분 사람이 피하고 싶어 하는 감정과 경험을 만나게 된다.
내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불안 등 심오한 어른의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이다. 더불어 안락함, 확실성, 책임 회피, 남의 탓, 무감각한 일상의 안온함 등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감정과 경험에서 멀어진다. 주변 사람들의 친절하지만 잘못된 조언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간단한 단계별 접근법은 당장 변하기 어렵게 만드는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 힘은 당신 안의 나약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겪는 주요한 어려움이다. 결론적으로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 안의 힘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누르고 싸움에서 이길 때가 더 많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한 바람과 반드시 변해야 할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은 운동이나 다이어트, 위험한 습관 끊기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게다가 일과 사랑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거나 삶에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등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관련된 개인적 목표 또한 가로막는다. 또한 그 힘은 당신의 삶을 매우 세세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당장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고, 아이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배달 음식을 줄여야 한다고,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얼마나 수없이 되뇌었는가. 그리고 1, 2주 정도 새로운 습관을 실천하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아마 당신은 자주 그랬을 것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목표의 크기나 진지함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변화를 위한 싸움 대부분은 현상 유지가 승리하지만 그 결과는 변화의 결과보다 더 위험하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 결과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수면 상승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마지막 경고를 받았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파괴적인 습관들을 이어간다. 현상 유지가 불러올 위험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을 잘 바꾸지 않는다. 이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실 우리는 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또다시 열심히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어째서 그 모든 노력이 성공보다 실패로 끝나는 걸까? 답은 바로 현상 유지에 내재된 논리에 있다. 변할 이유가 매우 타당하긴 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할 이유 역시 변할 이유만큼 충분하고 합리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기존 방식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바람, 실패자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변화하지 못했을 때 친구와 가족을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다. 또 미처 깨닫지 못한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이유들도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설명은 이런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변화를 원하는지 냉정한 시각으로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조언을 따라 변화하는 것만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기고 현상 유지를 비합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인다.
성공을 한 가지 의미로만 정의하는 것처럼 변화를 정해진 결론으로 여기는 시각은 효과적이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는 상황의 장단점을 냉정히 판단하고 심사숙고했을 때 나타난다. 이는 조언이 전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현상 유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과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 모두를 고려해야 실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언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떤 것이든 다이어트 방법을 하나 골라보자. 그대로 따라하면 살이 빠질 것이다. 운동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해보자. 그대로 운동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습관 버리기에 대한 조언을 따라 해보자. 그대로 하면 습관이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방법만 보면 변화는 하나, 둘, 셋을 세는 것만큼이나 쉽다. 하지만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적 변화는 오직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일이다. 변화로 이어질 결정을 내리려면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어렵고도 인간적인 작업이다. 행동에 앞서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볼 것이냐, 일단 조언에 따를 것이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다. 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의 힘. 흔히 가장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자. 미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습관적 음주를 그만둔 사람들 대부분이 치료를 받지 않고 술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서 중독성 강한 습관을 버린 것이다. 심지어 혼자 술을 끊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금주를 했다. 그들은 진지하고 날카롭게 자신을 돌아보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이롭다고 판단했다. 이런 금주는 치료를 통해 술을 끊는 경우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자발적으로 술을 끊었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 타인의 조언보다는 자기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을 책임지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상담실의 전구와 같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화를 원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만 변화를 원하게 된다. 변화하지 않는 10가지 이유는 당신이 어떤 변화를 원하든 먼저 현재 처한 상황을 심사숙고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왜 변화에 저항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되는지 알면 더 이상 저항이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10가지로 분류된 각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특성을 찾아보자. 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 10가지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훨씬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 유지를 알면 얻게 되는 4가지 이점. 손문은 손자병법에서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라고 말했다. 이 격언은 변화를 위한 노력에도 적용된다. 내가 원하는 것, 더 건강한 생활, 더 행복한 관계, 더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아는 건 싸움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나머지 절반은 이런 변화를 좌절시키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내가 세운 장애물을 아는 것이다. 매일 똑같이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 의미 없이 똑같기만 한 사회적 관계, 만족스럽지 않은 똑같은 업무, 더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는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소 불명확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이런 이유들을 탐색해 현상 유지의 달콤한 유혹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사실 현상 유지의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원하는 변화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과 달리 수치심은 인간으로서 뭔가가 망가지거나 더럽혀지는 느낌이다. 그렇게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면 수치심을 없애야 한다. 수치심은 당신의 내면을 은밀하게 파고드는 위험한 감정이다. 마치 다른 늑대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를 위협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동기를 꺾어버린다. 넌 망가졌어. 그러니 포기해. 라고 말이다. 수치심은 더럽혀진 느낌을 비밀로 감춘 채 고립이라는 축축한 어둠 속에 숨어 자란다. 그리고 현실과 공유의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커진다. 따라서 밖으로 드러내 사람들과 함께 살펴볼 때 이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다고 하자. 상담사는 당신과 다른 참가자들에게 심상치료를 하도록 안내한다. 당신은 눈을 감고 금연에 성공한 모습을 상상한다. 성공한 날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떤 느낌일지 그려본다. 눈을 떠 다른 참가자들을 둘러본다. 그들에게서 친밀감, 즉 함께 비슷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아마 약간 들 것이다. 이 연습을 하면서 금연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생기는가? 아마 조금 생길 것이다. 상담사가 참가자들에게 금연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다. 그러자 한 참가자가 기분 좋은 첫 모금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참가자는 담배가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답한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는 절차를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담배가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참가자들은 다른 이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다. 이때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 자신을 포함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수치심을 덜 느낄 것이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드러내 공유하면 수치심이 줄어든다. 수치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좋지 않은 면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기꺼이 이야기한다. 수치심이 줄어들고 연대감이 생기면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솟는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는 문제임을 알게 되면 더 의욕이 샘솟는다.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등에서 사람들이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수치심을 일으키는 요인을 인정하는 것은 변화라는 목표까지 함께 가며 서로를 지원하는 동료 의식을 불어넣는다. 성공, 실패를 양립관계로 이해하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당신은 변화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려고 했지만 곧바로 저항에 부딪혔다. 그리고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있다. 변화에 저항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면 저항, 즉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변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와 현상 유지는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양립 관계다.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은 사실 서구 세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다. 서구인은 흔히 깨끗한, 더러운, 성공, 실패, 아름다운, 못생긴 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우리를 둘러싼 광고들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대부분의 광고는 물건을 팔기 위해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등장시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계발서도 대부분 이런 식이다. 동서양을 구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지만 흑백 논리를 반박하고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중국 철학의 음양 개념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음양교를 보면 어둠은 빛 안에, 빛은 어둠 안에 존재하며 둘이 한데 어우러져 전체를 이룬다. 상반돼 보이는 두 힘이 서로 조화를 이뤄 발전하는 것이다. 이 음양 개념은 화가의 그림에서도 나타난다. 화가는 그림자 없이 빛을 표현할 수 없고 빛 없이 그림자를 나타낼 수 없다. 예술은 언제나 두 가지가 공존하는 프로세스다. 변화의 기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상 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를 이해할 수 없고 변화를 알지 못하면 현상 유지가 뜻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변화와 현상 유지를 전체 과정의 일부로 보지 않으면 어느 것도 깊이 이해할 수 없다. 변화와 현상 유지의 이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 변화는 더 쉽게 이루어지고 더 오래 지속된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변화를 바라볼 수 있다. 현상 유지라는 병 안에는 인간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음양의 관점에서 그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아마도 당신이 바꾸고 싶은 가장 사소한 행동들을 전보다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 낸시 헤일은 더 구체적일수록 더 보편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예술 분야에 해당한다. 더불어 치료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앞으로 살펴볼 10가지 이유는 모두 같은 철학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10가지 이유 각각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룬다. 삶에 대한 책임, 혼자라는 고통,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 취약함에 맞설 용기, 희망과 신념을 위한 싸움 등 의식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고심하는 주제들을 중요하게 살펴본다. 따라서 각각의 통합적인 이해는 매우 인간적이고 지극히 실존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다. 우리 각자가 우주먼지라는 작은 존재인 동시에 우주를 담고 있는 큰 존재라는 의미다. 우리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들은 우주적 차원의 문제인 양에 속해 있는 의미다. 개인적 변화에 대해서는 개별 행동이라는 먼지에만 집중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창조된 세계와 연결해서 당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다. 스마트폰 중독이나 정리정돈,
다이어트를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들과 연관짓는 것은 변화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인생은 심각하기 마련이며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에 다소 심각하게 접근할 때가 많다. 그런 문제들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멋지고도 복잡한 세상을 더 북돋우려면 이 사소한 문제들을 존중해야 한다. 변화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편적인 문제로 보라고 한다면 목표에서 눈을 돌리라는 뜻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제안은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나도 항상 느끼기 때문이다.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 그 순간은 마치 다트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단 눈을 가늘게 뜨고 관역에 집중해야 한다. 오로지 한가운데만을 겨냥하며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이런 접근은 금요일 밤에 바에서는 먹힐지 몰라도 개인적 변화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장담컨대 개인적 변화를 시도하면서 보편적인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더 뚱뚱해지지도, 더 못생겨지지도, 더 외로워지지도, 더 무력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자신의 인간성과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도 바뀔지 모른다. 더 넓은 시각으로 인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이를 당신의 변화 능력과 연결 짓는다면 중요한 건 몸무게나 외모,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임을,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연연하지 않는 것임을, 고독 속에서 휴식할 줄 아는 것임을, 현재 안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물론 동시에 살을 좀 빼고 싶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더 큰 문제의 일부로 변화를 바라볼 때 그 변화를 향해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현상유지의 매듭을 풀 수 있다. 현상유지가 인간적인 특성의 일부임을 이해한다면 더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비정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색의 공간에 들어가고 싶다면 변화가 반드시, 그것도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 변화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변화를 심사숙고하는 건 현상 유지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변화만이 옳은 결론이고 현상 유지는 막다른 길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치우치면 변화에 대해 숙고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좌우명인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를 따르려면 현상유지 역시 중요하고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숙고할 것이 전혀 없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변화를 중단시키고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힘, 즉 현상유지는 사실 당신의 적이 아니다. 현재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항상 찾아내는 자신의 한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할수록 손무의 말대로 패배를 겪는 일이 적어진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적어도 아직은 그렇다. 한 장의 설명서로 망가진 부분을 모두 고칠 수 있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하고 개입해야 효과가 있다. 이제까지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로봇의 움직임처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는 부분, 즉 당신 주변의 세상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생각하고 느끼고 자율성을 지닌 인간에게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을 제시한다. 이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사람이 점점 더 사물로 여겨지는 요즘에는 더욱 어렵다.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에 맞추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인간성을 소홀히 여기고 타인의 인간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게 될까봐 걱정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 단절되는 현상을 소외라고 한다. 브롬은 인간이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끼는 경험의 한 형태로 소외를 정의했다. 소유의 세상은 문화전쟁에서 존재의 세상을 누르고 승리했다. 그 결과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나 물건처럼 우리 자신을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영계적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일종의 집단적 기억 상실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포장에 집착하고 내용물을 소홀히 여기며 산다. 대체 이런 이야기가 개인적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소유의 세상에서 우리는 획일성과 유용성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마치 매장에 진열된 물품처럼 개인적 변화에 접근한다. 당신은 멋지고 잘 돌아가는 잔디 깎는 기계인가? 아니면 안팎으로 낡고 녹슬었는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개인적 변화는 당신이 가진 것을 새롭게 고쳐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몸, 새로운 기술, 새로운 태도, 새로운 당신으로 말이다. 당신이 바꾸고 싶은 것을 당신의 인간성과 분리된 개별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롤로메이는 이렇게 썼다. 도토리는 저절로 성장해 참나무가 된다. 어떤 헌신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사람들은 날마다 내리는 수많은 결정으로 가치와 존엄을 얻는다. 이런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통찰이다. 당신이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이 내린 결정과 그 결정에 전념하고 끝까지 실행한 용기의 결과물이다. 첫 단어를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친구를 사귀는 건 역시 용기가 필요하다. 집을 떠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직장을 얻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배우자를 찾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아이를 갖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수년 동안 해온 일에서 은퇴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존엄하게 죽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적은 용기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결정과 선택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결정과 선택은 어지럽고 두려운 일이다. 개인적 변화 목표를 수립할 때보다 의도적이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은 없다. 개인적 변화가 용기 있는 움직임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경력을 바꾸는 것,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술을 끊는 것, 체계를 갖추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운동하는 것,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 치료를 시작하는 것, 안 좋은 습관을 그만두는 것, 더욱 사려 깊은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는 것, 더 멀리 손을 뻗는 것, 아이와 더 많이 놀아주는 것, 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여유를 갖는 것에 전념할 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무력함과 절망 속에 남겨질 위험을 감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를 향해 나아가면서 필요하면 언제나 현상유지라는 쉬운 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외로움과 책임에서 비롯된 불안을 견디기로 한다. 지금 있는 곳과 앞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 사이에 견딜 수 없는 긴장을 견딜 때 매우 아름답고 인간적인 욕구와 감정에 몰두할 수 있다. 존재라는 축복받은 차력을 조용하려는 선천적이고 신성한 열망을 실현시키는 동안 우리는 인간의 모든 혁신을 일으키는 동일한 시냅스에 따라 행동하며 모든 욕망과 갈망, 사랑을 연결하는 힘줄을 늘리고 긴장시킨다. 이런 긴장에 기꺼이 몰두할 때 완성되지 않은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진화적 충동에 이끌려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 충동을 따를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앉아서 후회만 하는 내 인생 구하기의 기술,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